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코 재수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항석 원장입니다. 코 재수술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거는 이제 미용적으로 불만으로 인한 재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환자와 집도의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자신이 원하는 코를 명확하게 정하시고, 또 이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장님과 적극적으로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전문 선생님과 얘기하셔서 이상적인 모양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환자분이 설명하시는 코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코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아하시는 사진이나 아니면 뭐 영상 같은 걸 가져가시면은 전문 선생님과 훨씬 더 원활하고 정확한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코 모양은 정말 마음에 들지만 재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즉 이제 코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재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염증이 생긴 원인과 환자분의 코 상태, 그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간단하게 주사 치료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는 선에서 세척 치료만 해서도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보형물이나 이런 걸 다 코 안에 들어있는 거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해주신 그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지 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형물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에 의해서 피부가 정말로 얇아진다던가, 아니면 연골이 녹으면서 구축 현상이 생긴다던가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본인 재료를 이용해서 자가진피나 자가능연골을 이용해서 재수술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도 팁을 드리자면, 염증이 온다고 무조건 코의 모양이 변하거나 구축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염증이 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붓는다던가, 아니면 통증이 있다던가, 빨개진다던가, 아니면 코에서 냄새가 난다는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신 병원을 찾아가서 지금 현재 상태가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심한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른 진단을 받고 빠른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추후에 모양이 변화되거나 구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염증 상태나 이 안 좋은 상태를 계속 방치하고 두게 되면은 점점점 피부나 연골의 상태가 점점 좋지 않고 변형이 되므로 이에 따른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대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수술하신 원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니까 수술하신 원장님을 찾아서 바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전문 선생님의 그 염증에 대한 그 플랜을 따라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을 빼고 추후에 조직이 다 회복되면은 재수술을 하자고 하시면은 그렇게 따라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조직이 다 회복되고 모양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의 그 높이가 낮아지는 거나 이런 거를 참지 못해서 보형물을 굳이 고집하고, 아니면 수술을 나는 원치 않는다고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하신 원장님을 찾아가서 그 플랜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추후에도 모양이 가장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수술하면 10년마다 보형물을 바꿔줘야 한다, 코수술은 언젠가 꼭 재수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코수술이라고 꼭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코의 재수술의 경우에
미용적인 불만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형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용적인 불만족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과 전문의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상적인 모양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 부작용의 대부분은 코를 너무 높인다던가 해서 코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용적인 불만족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높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재료를 써서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 코가 굉장히 작은데 억지로 높게 높여놓으면 어떤 걸 쓰더라도 코끝은 추후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 코에서 갈 수 있는 높이, 또 그거를 위한 재료를 정해서 수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염증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 생기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병원을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반면에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천천히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몇 년에 걸쳐서 2년, 3년에 걸쳐서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염증이 생기면서 모양이 변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경과 약속이 돼 있다면은 주기적으로 가서 좀 경과를 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코에 대해서 수술을 했다고 그러면은 모양을 꾸준히 보면서 모양이 변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수술하신 원장님 찾아가서 전후 지금 사진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모양이 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권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재수술을 한다고 해서 크게 모양이 변하거나 이제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재수술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한계치나 본인의 그 코의 모양에, 피부의 연골에 가장 맞게 수술이 되어 있는데 더 욕심을 내신다고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이제 대부분 권유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좀 몇 군데 다니시면서 전문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시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한계치라든가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수술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얘기가 맞는 거기 때문에 상담을 좀 충분히 돌아보시고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다르게 또 재수술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수술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재수술할 때가 안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한 달, 두 달까지는 굉장히 흉이 잡히면서 딱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셔도 전혀 얻을 게 없습니다. 피부가 딱딱해서 모양도 안 나올 뿐더러 이 흉이 풀리면서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해놔도 추후에도 모양이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께서 최소한 6개월은 보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더 빠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보다 더 기다려서 피부가 충분히 회복된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긴 경우나 염증을 인해서 구축이 생기는 경우라고 그러면은 빨리 수술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교정한다던가 아니면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던가 하는 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수술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지는 이제 조금 잘못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은 피부나 연골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부가 부드럽고 여유분이 많이 남아있고 또 연골도 굉장히 튼튼하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7번, 8번 재수술한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재수술이라고 해도 피부가 단단하고 여유분이 부족하다면 재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술이 여러 번 가능하다 해도 재수술을 진행할수록 피부에 흉터가 생기고 또 낫는 과정에서 피부가 단단해지고 잘 늘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재수술은 여러 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재수술할 때 뭐 통증이나 붓기 또 뭐 염증과 같은 부작용이 더 생기는지 아니면 더 오래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첫 수술과 비교한다면 조직이나 피부, 연골 같은 이런 구조물들의 상태가 굉장히 흉터 때문에 많이 뒤틀려 있기도 하고 서로 들러붙어 있기도 하고 보형물에 인해서 모양이 변형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리를 한다던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출혈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의 구조물들이나 이런 게 좀 손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술을 충분히 많이 한 전문의 선생님이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충분히 박리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과 재수술의 그런 염증률이나 뭐 부작용률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결국은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붓기도 잘 빠지고 문제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결국은 회복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조직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의 구조물들이 피도 잘 가고 뭐 문제도 없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를 해서 코를 높이거나 아니면 본인 피부가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살을 잘라내거나 한다고 그러면은 혈액순환이나 다른 부분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나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시기 전에 본인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높이가 가능한지 또 재수술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개선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또 줄어들 수 있는 피부 부분이나 어느 정도 모양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양석 원장이었습니다.